법무부 국감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건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이게 민주당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반면 유창훈 판사의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게 꽤 중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인가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인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립니다. 자, 판사한테도 검사가 이번 영장 청구에서 발부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 지금 당연히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설득력 있으니까 자, 가결표 던진 거 아닌가요? 왼쪽 한동훈 장관은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청구 취지, 청구 이유 할 때의 그 이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몇 개나 뛰어넘는 심지어 본인의 태도 증거, 감정 증거, 이재명 당대표를 하나의 단순한 피의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 제 핵심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을 하시려는 겁니까?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태도 하시는 거예요. 박홍계 서로 간의 입장이 의원님. 있는 거예요. 박범계 의원 요소에서 꽤 많이 등장하네요. 서정욱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한 이유 아마 한동훈 장관의 말 중에는 가장 좀 정확하고 거침이 없는 것 같은 얘기 중에 하나가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감이 없겠냐. 이런 표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근데 검찰은 나름대로 저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영장을 여러 번 꼼꼼하게 봤거든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위정교사 부분은 이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창훈 판사도 이제 인정했지 않습니까? 소명을. 그다음에 백현동 부분도 보세요. 심지어 이게 유창훈 판사까지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영장은 상당한 의심만 들면 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근데 유창훈 판사는 자체 모순을 범해서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검찰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쌍방울인데요. 쌍방울에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여러 증거를 보면 이화영 부지사에게 5번 오락가락하지만 그 외에 이제 안부수시라든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증거가 충분했다고 저는 봅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확신을 가지고 아마 이게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설명인데요. 저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깜깜이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게 표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거면 충분하게 설명 들어보고 자기들이 영장 읽어보고 판단해서 소신껏 투표하는 거지. 내용 설명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보고 뭘 가지고 이게 투표합니까? 저는 지금요 자꾸 한동훈 장관이 상세하게 설명했다 해서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요. 예. 탄핵까지 운운하잖아요. 근데 그게 설명을 몇 분 내로 끝내라 또는 이게 설명을 어디나 하지 마라 이런 게 제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충분히 저는 설명해야지 판단도 충분히 국회의원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저는 잘한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자신이 없었겠냐라고 하면서 설사 구속 자체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피한 다음에 또 다른 야권 인사들 사례를 봐라. 조국 전 장관, 김경수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전 장관까지 다 실형 받지 않았냐. 이런 판단으로 마치
기각받았다고 면죄부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야당에 대해서 또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뭐 저 사례는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잖아요. 근데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많고요. 또한 영장이 발부됐어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특수부 사건 같은 경우는 강압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기법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고 예. 그래서 특수부 사건 같은 경우도 무죄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은 이런 것 같아요. 증거가 차고 넘쳐서 곧 영장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처럼 피의 사실을 제대로 공표하면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기각 사례가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쟁점이에요. 그리고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인식을 한 건지 공모를 한 건지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관여한 건지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사가 미진했고 결과적으로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에 너무나도 의존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의 어떤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제 구속영장 사유서를 정확히 봤고 한 150장 정도 되는데 진술이 한 3번 정도 검찰의 주장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의 수사가 뭐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럼에도 한 장관 얘기는 뭐 나중에 두고 봐라. 실제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꽤 크다. 검찰이 그 정도 자신감 없이 수사했겠냐는 말을 오늘 제일 강조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취지,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공방처럼 권칠승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걸 물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도 길게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 체포동의안 제출하면서 설명을 하셨죠, 국회에서 9월 달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법무부 장관들께서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글자 수가 총 한 4만 자 됩니다. 39,215자인데요. 우리 한 장관님께서 그중에서 거의 3만 자 가까이 하셨어요. 의원님, 저거에서 글씨 수를 보실 게 아니라 저기서 과연 부결된 게 몇 건인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질문에 없어요. 맞는 답변이라고 그러니까. 드린 겁니다. 좀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하고 싶으시면 내년 5월 이후에 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국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존중하니까 상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하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그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했죠? 저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듣고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영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존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 의견이십니다. 또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뭔지 영장 한번 모르겠어요.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잠깐만요, 무죄 받은 것처럼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거 너무 지금 오래 그러시네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보답해야 되는 공생관계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확증 평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판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 진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답변입니다. 제가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네. 거예요. 확증 표명은 권칠승 의원 당신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죄가 없다는 선입견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맞받아쳤는데 특히 저 얘기를 하면서 권칠승 의원은 백현동 사건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까지 좀 몰아붙였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요, 그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제 기각을 하면서 설명한 부분에 보면 예. 물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 앞부분에는요 혐의가 상당히 그 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 직접 증거가 약간 부족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 딱 떼서 법원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고요. 저는 두 사람의 그 공방을 봐가면서 법률가와 정치인의 그 공방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계속해서 이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사실은 그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뭐 무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것이 그렇죠. 통계로도 다 입증이 됩니다. 올해 그 사법연감 같은데 봐도요. 예. 형사 사건의 경우에 구속 기소가 됐든 불구속 기소가 됐든 90% 이상이 그 죄 유죄로 나옵니다. 예. 그건 다 사법연감의 그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이 한 사건을 뭐 그 통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넣어서 뭐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90% 이상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권칠승 의원이 얘기했듯이 마치 뭐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이제 뭐 증거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통계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구속과 관련해서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 말고도 어제 있었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박범계 의원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 중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당대표란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유창원 영장전담판사가 했던 영장 기각의 사유 어디에도 당대표란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범계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팩트체크 하나 할까요? 이번에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현직 대표라는 위치를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조수드 의원이 맞받아친 게 뭐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을 면했는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당대표나 영장 기각 그런 표현 한 적 없다. 현직 대표라는 위치가 반영됐다는 기각사유에 895장가에 정확히 있는데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박범계 의원 공부가 좀 덜 된 겁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뉘앙스의 차이죠. 지금 국민의힘이나 조수진 의원이 얘기하는 바는 그 유창수 판사가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고 남을 일을 봐줬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저 결정문에 나와 있는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를 받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걸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어쨌든 공중에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슨 주도 면밀하게 증거인멸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거를 이 재판부가 인정한가, 영장재판부가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박범계 의원이 뭐 그 결정문을 안 읽어봤을 리는 없고요. 착각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보다는 뉘앙스의 차이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뭐 본인 출장비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직 장관이 또 이번에 또 법사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 공방에 좀 미묘한 지점이 있고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죄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